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의미를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그 정론 요청을 월요일 날 하기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짧게 한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그 소회도 듣고 싶습니다. 그 세월호 보고 네, 무죄난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거 사필 기정인데 제가 조금 전에 그 김관진 장관님께 네. 축하합니다. 예. 사필 기정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예. 그때 그 김기춘 실장, 네.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 김장수 네. 세 분이 이제 그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그 제대로 보고를 했고 그래요. 그걸 이게 진실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한 거죠. 이걸 이게 그 마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소를 했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은 문재인 일당이 물론 이제 문재인 일당이 제일 먼저 이게 그 괴담을 허위 유포하면서 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대는데 저는 이제 그 두 팀이 돼 있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일당도 처벌해야 되지만 예. 두 팀도 이게 사과해야 된다 봐요. 두 팀. 예. 첫째는 이제 그 검찰에 그때 중앙지검장 윤석열, 예. 그다음에 그 차장 한동훈, 그다음에 특수부장 기소한 네. 신자용, 지금은 이제 검찰국장이죠. 예. 이분들도 이게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그 사죄해야 됩니다. 그때 그 문재인 일당에 쏘가서 수사가 이게 좀 부실하게 잘못 기소됐다. 네. 기소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용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진짜 보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건 명백하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다음에 그 한 팀이 더 있어요. 지금 이제 그때 유죄로 판결한 법원의 1심 판사, 그다음에 2심 판사도 국민 앞에 이게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의 그 안철상 대법관이 뭐 이제 다행히 무죄로 해가지고 파기환송식 있는데 네. 그럼 이게 1, 2심 판사는 뭐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이게 기소하고 1심, 2심 유죄하고 그 사이에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피해가 큽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일당이 주범이지만 네. 그런데 그때 검찰과 판사들도 진심으로 이게 그 되돌아보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 댓글창에 어제 대법원의 그 무죄 판결, 무죄 취지 이 파기환송 심을 보고 그때 기소한 검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 신자용 그다음에 부장. 신자용 특수부장.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리고 신자용 지금 국장이죠. 좀 깊이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기록관을 그 두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서로 다른 수사팀이니까 다른 사건으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10번이라도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죠. 도둑놈이 10놈인데 한 명만 잡아갑니까? 10놈 다 잡아가야지. 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은 네. 원래는 이제 15년간 보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생활과 관계될 때는 30년간 네. 보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음악의 그 압수수색의 요건이 엄합니다.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네. 3분의 2 이상 요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게 그 관할 고등법원장이 직접 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보통 영장 어떻게 하냐면 청구하면요. 네. 당직 판사가 대충 그냥 사인해 보내요.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안 합니다. 아하. 압수수색은. 그냥 당직 판사가 아무나 합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판사가 전국에 뭐 몇천 명 되잖아요. 3,000명 된다 하대요.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영장은. 예. 근데 그 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면 우리가 근데 그 법관 밑에 판사라거든요. 예. 판사 중에는 이게 서열이
사법연수원장 다음으로 이게 두 번째 높은 게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는 이게 법관과 판사가 있는데 예. 법관은 이제 대법관도 법관이잖아. 어허. 법관은 높은 사람이 많죠. 장관급이. 음. 근데 이 판사는 사법연수원장이 1위입니다. 서열.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대전 이래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 그런데 문제는 판사 거기까지가 판사고 그 최고는 이상은 법관이다. 법관이죠. 예. 대법관이라면. 음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높은 분이냐. 음. 판사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어제 오전에 대전에 갔잖아요. 대전 고등법원장. 그다음에 서울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이거는 이게 범죄가 소명되는구나. 아하. 이래가 이게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네, 네. 첫째 그게 의미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전부터 보면 네. 대전은 이제 그 탈원전 사건이거든요. 네. 여기 꼬리를 이제까지 이게 두 번 잘랐어요. 이제 몸통 온 거예요. 아하. 첫째 꼬리가 바로 이제 국장, 과장, 사무관. 너 죽을래? 그때 뭐 사무관부터 실무자 3명. 어. 여기 첫째 꼬리 잘러 기소됐죠. 그 죽을래 과장. 예.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랬나? 그 사무관은 또 뭐라 그랬는데? 그 사무관이 지하고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 승진까지 했었는데 지금 기소돼가지고 그 3명을 이게 국과 사무관 예. 꼬리를 1차 꼬리 잘랐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해가지고 2차로 네. 또 이게 그 손발을 한 번 더 잘랐죠. 2차로. 그게 배궁규 장관도 이게 꼬리에 불과합니다. 백운기하고 최이봉인가? 최이봉 예. 비서관. 예. 그 다음에 그 한수원 사장 정재훈. 정재훈. 이렇게 3명을 2차로 꼬리 잘라서 또 기소가 됐죠. 그 사무관이 신내림 사무관이다. 아시네. 그렇죠. 그제 예, 동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두 번에게 꼬리, 그다음에 손발, 근데 머리하고 몸통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게 3차 수사인데 바로 이제 그 몸통과 머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네. 왜? 요거는 이게 문재인이가 직접 피고소인입니다. 그렇죠. 오후과하고 틀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문재인도 고소당한 겁니다. 문재인.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수현 사회수석. 그리고 이제 실무 그때 책임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뭐 박원주 경제수석 이런 게 몸통과 머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네. 이런 이제 수사로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월성 원전 이력이 경제성 저평가 조작 사건이고 그 강제북송 사건 예. 그거는 문재인이가 직접 그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건에게 문재인이가 돼 있고요. 예. 그때 이제 이게 2018년 4월 1일이에요. 2018년 네. 그때 문묘기가 네네. 이제 월성 1호기를 갖다 와가지고 뭐 녹이 쓸고 어쩌고 저쩌고 수리를 좀 더 한다. 녹슨 철근이 튀어나와 그렇죠. 있다. 근데 그때 문재인이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았죠. 예. 언제 이게 연구 중단, 가동이 중단되느냐. 언제 연구 중단되느냐. 예. 예. 이런 게 댓글 달고 예. 그 이후에도 이게 몇 차례 또 주고받은 보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보고 서류를 이렇게 압수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요거는 직접 문재인이가 피해자고 이미 감사원 있잖아요. 네. 감사원에 그때 최재형 원장이 보낼 때도 예. 문재인 이름이 두 번 딱 그 대목에서 두 번 예. 문재인 이름이 적시돼 있었던 요런 이제 그 사건이고 네네. 이때 이제 그 대전지검 4부인데요. 어떤 분이 이름을 검찰에 김태훈이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검 형사사부 김태훈 부장이 했다 하니까 네. 옛날에 대장동 수사팀장 그 김태훈 차장 있잖아요. 그래요. 제 예. 대학 동창. 그거하고 이게 이름만 똑같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대장동의 수사팀장 예. 중앙지검의 4차장 김태훈은 부산 고검으로 기한 가 있어 이미. 기한 가 있고 요 대전지검에 어제 압수했던 부장검사 김태훈 이분은 이제 그 한참 후배예요. 네. 35기고 35기고 이제 부산 검정고등학교 성균관 법대 나온 다른 이게 윤석열 사단의 김태훈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훈이가 틀린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요. 모르게 예. 보면 아마 이게 성실하게 네. 제대로 이게 저는 수사하지 않을까. 왜 윤석열 사단의 부장검사 김태훈이다. 이래 알겠어요. 보면 돼요. 근데 그 이제 오후에 그 강제북송 사건 예. 김태훈 검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오전에 그거예요. 그건 오전에 대전의 형사사부 김태훈. 김태훈. 그 오후에 그 검사는 누굽니까? 오후는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네. 공공수사 3부, 음.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 이준범. 네. 요런데 이쪽에 오후에 갔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책임자가 노영민,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그 서훈 국정원장, 네. 그리고 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고발당해가지고 예. 강제로 이게 2명 그때 눈 가리고 북송시킨 거. 요 사건을 이게 압수한 그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이는 왜 고발이 안 당했습니까? 아마 이게 뭐 직접 관련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문재인이니까 뭐 저는 이게 추가 고발해야 된다. 거기까지 수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연철이가 네. 그 강제 북송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선가 이런 사안은 다 보고하고 결재받습니다. 이런 취지로 다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주무장관이 예? 북송하고 이렇게 송환하고 하는 거는 주무부서가 통일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부라는 주무부의 장관이 이런 사안이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결재받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미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몰랐을 리도 없고 보고받고 결재하고 보내라고 다 해서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수사는 이제 그 사람 움직이는 생물체니까 밑에 사람에게 수사하다 보면요. 네. 위에 보고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압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도 언제든지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2019년 11월 1일 날 납포됐어요. 배가. 11월 1일. 예. 근데 그 납포도 되기 전에 아마 이게 북한에서 청와대에 협조가 왔는가 봐요. 이거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다른 데보다 청와대에 그 아마 북한하고 한 라인이 있는지 뭐. 그래서 안보실에서 주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청와대 안보실. 먼저인데 그 납포도 되기 전에 막 쫓기고 있을 때 배가 예. 그때 이미 북송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것도 이게 찾아보고 북송을 지시한 이게 바로 청와대가 주범 아닙니까? 우리 이게 국정원도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은 이게 결국 그 납포된 게 2019년 11월 1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틀 뒤에 11월 3일부터 아시안 플러스계 3정상회의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요. 문재인가 그게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의 눈치 때문에 저는 미리 북한하고 납포되기 전에 돌려보내기로 알겠습니다. 모의를 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건 있잖아요. 예.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그리고 그 강제 북송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충분하죠. 뭐 일단 이게 문재인 자체는요. 네. 문재인 자체는 이게 대통령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임 후부터 따지니까 아하.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최소 이게 직권 남용은 다 들어가거든요. 네. 네. 직권 남용이 되면 이게 그 5년이 아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직권 남용은 7년이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이게 어느 것도 안 생긴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으로 갈까요? 예. 예, 이재명 사건은 저게 공소시효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수사를 해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저번 주에 줄줄이 엄청난 이제 큰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요. 네. 이재명 건은 네. 하나하나게 6가지 사건을 지난주에 있은 것만 네. 말씀드리면 일단 그 법카 있잖아요. 법카는 이제 그 윤희경 경찰청장이 네. 공소시효 완료 전에 발표하겠다 했거든요.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이면 검찰에 한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아마 이제 그 8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예. 이 말은 이게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이재명 측이 김혜경 소환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이 실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로펌들 좀 듣기로 아무도 이게 이재명 변호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일단 큰 로펌들은.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질까봐? 아니죠. 돈을 이제 대납을 못 받거나 돈을 안 주니까 돈도 안 주고 이게 또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아, 로펌은. 이제는 대납도 못 하겠네. 대납도 못 하고 이게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큰 로펌들은 다 이게 정치 사건 잘 못 맡게 해요. 뭐 돈을 엄청나게 주면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신고 재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태영이나 이남석이나 쭉 맡아왔던 사람들도 지금 수사 대상에 이태영이 거기에 다 변호사 입건됐습니다. 이번 주에. 아, 그래요? 다 입건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네,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잡사건들 많이 맡은 나성철. 나성철 변호사는 이제 서울변협 회장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게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상당히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못하고 새로운 로펌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이제 자발적으로 이재명한테 한 자리 노리고 변호사 무료로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김남국이나 최강욱이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그 변호사 그건 이게 이재명이 책이 노 땡큐라 했대. 아. 너 이게 법정료가 또 이거로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스스로 해주겠다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자들이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요? 있잖아요. 김남국도 로스쿨 1기. 최강욱이 이게 법무관 출신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도 정지되거든요. 예. 집행유예나. 아하. 근데 지금 송달 안 받고 있잖아요. 아직 배지도 유지하고 변호사 자격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예. 근데 그것도 좀 선임하려면 누구든지 하겠죠. 근데 그거 늦어지고 이러면서 소환을 계속 이 김혜경 씨가 소환을 이게 미루고 있다. 협조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옛날에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존경한다 했더니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그러더라고. 네. 수사 협조한다 했잖아. 내가 수사 협조한다 했더니 진짜 협조하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비꼬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를 엄청나게 방해하면 시간 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다음 주까지 김혜경이나 이재명 소환이 될 거로 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또 최악경우로 그냥 기소해도 되고 오면 하고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기소는 된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걸 이게 부정하는 그건 개딸들이나 이재명도 아니까 당원 아니, 바꾸려 하는 거죠. 아니 그 개딸들도 기소는 될 거라고 보니까 당원을 바꾸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기소는 된다. 지금 뭐가게 기소가 안 되고 김혜경이나 이재명이 면죄부 주면요. 경찰이 버틸 수 있겠어요? 129군데 압수수색해서 다 이게 수사하고 김현욱 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녹취록이나. 근데 이거는 기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 일단 기소까지는 간다고 보고 예. 이재명이도 기소는 된다고 보고 지금 그 방어막을 친다고 당원 개정까지 하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이준석이 얘기 좀 합시다. 이재명께 또 놓은 게 있어요. 또 뭐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요. 네, 네. 대납. 요거는 이제 쌍방울로 이게 현직 또 전직 김성태까지 다 두 명이 도망가 버렸죠. 그 회장들이.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예.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무효 조치를 네. 했는데 아마 이제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여권 무효 조치를 이제 여기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하면 법무부에서 하면 그럼 그 순간 저 사람은 이제 무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이게 추방이든 저희가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순간. 예. 그래서 이게 끌어와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 그래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돼 있거든 대납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컴퓨터에서 수사관이 이게 누출된 예.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태영 변호사하고 이남석 변호사 둘 다 이게 입건이 됐고 이번 주에 예. 그분들이 주범이라 봐야죠. 수사관보다는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20억도 들어왔다가 돌려준 거 이런 게 높고요. 이거는 이제 고 이병철 씨가 이미 녹취록을 7, 8개 냈거든요. 이미. 따라서 이제 증거가 이미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쌍방울 임원의 녹취가 있어요. 이재명하고 쌍방울 김성태 친하다. 이런 게 녹취록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해가지고 외국에서 못 데려오더라도 임박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기소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이것도 기소는 9월 9일이 만기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에서 이게 못 잡아오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저 쌍방울의 전 회장, 현 회장 둘 다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유병헌, 세월호 유병헌의 딸인가가 파리인가 어디 가서 버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한 1년인가 어쨌든 시간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정유라, 예, 최서원 씨 딸 정유라의 경우에는 저쪽에 북유럽 쪽에 갔다가 어쨌든 검찰하고 얘기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크게 봐서 두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저항을 하고 끝까지 버티기를 하면
저 유병헌의 딸처럼도 버틸 수는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전 현 회장들이? 원래는 이게 다 문명국가는 다 법이 비슷해요. 네. 싱가포르도 이게 다 문명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법원에서 네. 강제 송환이 돼서 미국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를 시작하는 순간 적어도 몇 달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몇 달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끌 수 있죠.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두 명을 이게 안 잡더라도 기존의 녹취록이 워낙 많이 넣었어요. 녹취록이. 그리고 이제 그 자금 흐름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변호사비 대납은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또 놓은 게 그 어제 TV조선도 놓았지만 성남 FC 후원금 있죠. 네. 여기에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기는 이번 주에 성남 FC 이거는 뭐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K재단 미러재단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K재단 미러재단은 아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가 없이 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라 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직권남용 뇌물로 기소됐잖아요. 근데 K재단 미러재단과 비교해 보면 성남 FC는 완전히 이거는 이게 뒷거래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해주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혜택을 주면서 돈을 모으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성과급으로 현금 많이 빼냈잖아요. 여기 예. 기소 의견으로 간다. 이게 이번 주에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 있죠. 대장동은 이제 정민용 변호사를 지금 이게 몇 번 불러가지고 네.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한테 독대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직접 보고한 거예요. 정민용. 예. 지금 이게 유동규 밑에 일하다가 도시개발공사 네. 같이 기소돼 있거든요. 검찰에서 이제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서 최종 확인했다. 이 말은 이게 결국 이재명 승인 없이는 배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놓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백현동에서도 처음에 국토부가 요구해가지고 했다 했잖아. 근데 국토부가 보낸 공문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이게 독자적으로 4단계 옹벽 아파트 했다. 이게 놓고요.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9월 초를 전해서 줄줄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소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경찰이 좀 속도를 낸다고 봐야죠. 지금 그 흐름을 보면. 원래는 이게 그 선거법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다는데 6개월 동안 120하고 압수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경찰을 질책할 건 아니고 네. 나름대로는 이게 그 증거를 많이 저는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예를 들은 유병헌 딸은 그 나라 시민권자라서 그 소송이 좀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다고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예. 이준석이 부분 좀 봅시다. 이게 그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좀 해태했다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사 책임자를 바꿨죠. 압수수색 안 한 거는 이게 저는 그건 큰 문제라 봐요. 아니 처음에 김철건이가 갈 때 네. 이준석이하고 이게 통화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걸 이게 압수수색을 바로 했어야 되거든요. 이준석이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지방청장이 질책을 한 거죠. 왜 이준석이 압수수색 안 했냐 핸드폰하고. 그래서 이제 바꾼 거니까 초기에 눈치를 약간 처음에는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강신업 변호사 있잖아요. 고발 대리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참고인으로 어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어제는 이제 그 무고죄로 뭐냐면 이게 이준석이가 강용석하고 이제 김세희를 무고로 그때 고발해 버렸잖아요. 명예훼손. 그래요. 예. 자기는 상납 받은 적이 없는데 했다고. 근데 강신업 변호사 이걸 고발했거든요. 무고는 아무나 고발하면 돼요. 국가적 법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이제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네.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준석이를 뭐 100% 소환한대요. 아마 제 생각은 다음 주는 이게 그 최초로 우리 전대민문으로 전 여당 대표와 미래 야당 대표가 동시에 소환되는 이게 전대민문 전 여당 대표 이준석이 이거는 이게 100% 소환된대요. 그다음에 미래 야당 대표 예. 어차피 어대명이니까 또 이게 이재명이는 뭐 전당대회 픽이 될지 몰라도 네. 소환해야 되거든요. 네. 두 명이 잘하면 동시에 소환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가처분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가처분 심리를 하는 재판부는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들여다봐야 될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들여다볼 게 제가 다 이게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 소장하고 예. 답변서하고 네. 들여다볼 게 뭐 많아. 그냥 배현진이가 배현진이 있잖아요. 예. 배현진이 그게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했잖아. 네. 근데 최고위에 나중에 가서 전국 상임정국이 소집하는 의결했잖아요. 예. 아니 사퇴한 사람이 왜 의결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장이. 이거 왜 이렇게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최고위 소집 절차가 사퇴를 했는데 왜 소집하느냐? 앞에 게 잘못되니까 상임정국이 그다음 정국이 줄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퇴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퇴하겠다는 거 하고 예,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따지면. 법률적으로 사퇴가 딱 수리돼 가지고 예. 효력이 생기는 게 전혀 다르죠. 네. 아니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 했다 해서 최고위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고민하겠어요? 저는 그 황성수 판사 있잖아요. 이분이 잠깐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 국회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국회의원이 아닌 게 아니고 국회의원 사퇴서 사직서를 써서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해. 그러면 국회에선 그 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하든지 회기가 아니면 의장이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돼. 네.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국회의원 신분이야. 예.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똑같은 거지 뭐. 일반 공무원도요. 예. 사표를 제출했다 해서 이게 사표된 게 아닙니다. 사표를 써놨고 출근 안 하면요. 바로 이게 징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리를 해야만 그렇지. 공무원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우영우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사표 냈다 해서 무단으로 안 오면 이게 무단 결근이 되면 이게 징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영우도 마음이 상해서 사직서를 냈어. 그리고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 변호사가 그 정명석인가 그 변호사가 극중 인물이에요. 변호사가 이거를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드라마니까 이렇게 오니까 너는 아직 변호사다. 대신에 무단 결근했으니까 너 징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봐야 되나 판사가요. 예. 어떻게든 이렇게 이준석이를 좀 손들어 줘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보수를 좀 불태우고 싶은 거야. 그 판사의 성향이 워낙 잡하니까 제가 서울법대 선배니까 알잖아요. 예. 제가 동기고 사법연 동기인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연수원 때부터 판사는 어떻게든 이렇게 국민의 보수를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이 손들어 줘 가지고. 근데 이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해본다. 이준석이 이길 방법을 고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도 있는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랑 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동기고? 대학도 이게 선배고. 그 동기면 동기지 뭐. 이름은 유명한 분이니까. 그 한마디 해줘요. 그 지무든 파지 말라고.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유명하니까 왜 저희 동기 중에 운동권 출신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초에 나오면요. 아까 이게 박사님은 뭐 만에 하나라고 했잖아. 예. 그 만분의 1이잖아. 예. 제가 보기에 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그 정도 확률도 안 된다 봐요.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도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러다가 진짜 뭐 저 좌파 판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온다면 차라리 불감청위원장 고성훈이다. 그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냥 윤석열 신당 만들고 가면 된다. 제가 그런 취지로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요. 자, 이준석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다룰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재판을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재판까지 끝나버리면 뭐 이 이준석이 부를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이제 걸어놓으니까 자꾸 이준석이를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건데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해찬이 같은 친구가 이제 이준석이랑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예찬인가 하는 친구가 이준석의 후배, 나이가 이준석보다 어린가 봐요. 예. 그리고 그동안 내내 이준석이하고 한 몸처럼 다녔는데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러고 싸우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난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 이상 되는 이준석이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거나 조금이라도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대응하지 않고 개무시하는 것이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제가 어제 그 TV조선 나가서 이준석을 죽이는 4개 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칼 하나 추가해가지고 요즘 전 5개 칼 했는데 어제 그 장예찬이도 TV조선 저하고 같이 출연해요. 요일은 다른데. 네. 저는 이준석이는 이제 가처분으로 일단 지면 타격 받잖아요. 요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윤리위에서 음중 경고했죠.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푸하하하 하면서 웃고 있는데 정말 이게 그 하루 강아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또 지금 이게 그 웃음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네. 징계위에서 이게 영구 제명할 겁니다. 그럼 2개죠. 그 다음에 수사에서 무고라든지 증거인멸 교사 있잖아요. 수사에서 이게 기소가 되면 3개잖아. 그리고 이제 그 잔당들이 또 놓을 수 있어요. 하태경이나 김웅이나 네. 잔당들이 이게 또 전당대에 놓을 수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역선택 방지까지 4개를 주장했는데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준석을 죽이는 5개 칼 하나 더 이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진짜 이제 청년들이 들고 일난 거죠. 여성은 정은 여성이에요. 청년의 적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이가 원래 청년본부장 할 때 임명장을 준 게 2만 명입니다. 2만 명. 원래 이제 그 이준석이하고 친했죠. 2살 차이 나는데 형 동생 했죠. 그 청년 중에 김병민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대변인. 김병민이. 김병민은 이렇게 이준석이하고 옛날부터 서로 원수야. 오래전부터 둘이는 앙숙이야. 근데 장해찬이는 이준석이 편이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장해찬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마 이게 본인도 이제 그 이준석 공격에 그 앞장서가지고 어제 김용태 있잖아. 김용태 최고위원. 예. 2년 만에 재산이 20억이나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2시 되면 밤에 술 퍼먹고 낮에 자다가 2시에 노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이 없는 무의도식 하는 무의도식 2시 청년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서로에게 그 청년들끼리 지금 엄청나게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거죠. 뭐 지가들끼리 이전 투구 벌이는 거는 그렇다 치고, 네. 근데 그 이전 투구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일종의 폭로성 발언들이 나온 건데,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런데 김용태라 예, 김용태 그러죠? 최고위원. 그 최고위원, 그 나이가 뭐 이제 30 초반일 텐데, 2년 만에 재산이 20억이 늘었다고요? 뭐 신고했던 그거는 이제 장해찬이가 조금 이게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 되는 게 그 김용태가 미혼이거든요. 네. 미혼일 때는 재산 신고하다 보면 부모 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께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지금 김용태가 직전까지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청년 최고위원. 지금 비대위원은 못 들어갔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 지도부였던 자의 이 재산 문제를 장해찬이 거론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는 좀 할 필요가 네. 있겠어요. 자, 그 정도 지적. 여기서 이제 예. 제가 이준석이가 네. 이 이준석이가 평생 뭐 자기 이제 그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 보니까 자기 네.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게 없잖아요. 말마다 남의 말을 싹 교묘하게 베껴가지고 계속 그 뭐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전부 이게 표절한 거죠. 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 충성한다는 걸 베껴오고 또 이게 문재인이가 뭐 보수를 불태운다니까 국민이 불태운다 베껴오고 또는 이게 뭐 박원순 잔당들이 피해 호소인하니까 윤핵관 호소인 이렇게 베껴오고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베껴올 때 또 박근혜 대통령도 베껴왔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네. 그 2008년에 우리 그 2008년도 공천할 때 학살당했을 때 네. 국민도 쏟고 나도 속았다.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네. 이 이준석이가 불경스럽게 또 이게 뭐 국민도 쏟고 나도 쏟았다 막 이렇게 문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의 말을 계속 베껴가지고 표절해서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이준석한테 진짜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이 안 돼. 제대로 이게 좀 깨달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언제 하시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하고 청와대 나오고 나서 사저에 오셨을 때 그때 그 네 문장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마지막 문장이 시간은 걸리지만 음. 진실은 밝혀진다. 이 말을 저는 이준석이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이준석이 너기 몇 달 동안 엄청 지금 뭐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네. 이준석이 너 성상납 포함해서 20번 접대. 그 다음에 그 김철근이 보내가 7억 투자할 때까 각서 허위 써달라. 증거인멸 교사. 그 다음에 허위로 강용석 김세희 고소한 무고. 이 진실이 가려지느냐 말이야. 너 어차피 이게 진실은 밝혀지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사필 기존으로 처벌받는 이 말을 저는 꼭 이준석이한테 마지막에 경고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예. 아까 그 김용태 재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몇 분이 그 김용태는 그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자, 그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기소되면 방송에 못 나오나요? 나오나요? 그러셨는데 이거는 방송사마다 그 출연진들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이제 서정욱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면 제가 뉴스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설하러 가잖아요. 이런 해설자나 패널들의 경우에는 아마 기소하면은 무슨 사건이든 기소되면 출연을 안 시킬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됐는데 나 억울하다 그러고 떠돌고 다니면은 그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출연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회 공기, 언론은 사회 공적인 기구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혼자 변명거리를 떠들게 마이크를 주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 보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언론사마다 그런 기준이 다 있어서 그 뉴스 해설을 하거나 평론을 하러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기소가 되는 순간. 그런데 저 사람 기소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방송에서는 계속 불러댈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웅이의 파렴치한 범죄 참. 김원웅 어제 제가 박민식 처장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막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예. 박민식 네. 이분이 그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 거 일을요. 일은 이래야 됩니다. 장관들. 김원웅이 그렇게 살살 털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진짜 파렴치한 네. 이게 그 위선자 사기꾼들이 2명 있다 봐요. 바로 이게 그 여자 중에는 돈미향, 윤미향이잖아. 이게 지금도 재판하고 7월 1일 또 재판했어요. 아니 2020년 8월에 기소했는데 지금 이게 7월 1일 또 재판했다니까요. 서부지법에서 2년째. 이 윤미향이 정말 이게 파렴치하죠. 근데 그 남자는 김원웅이라 봐요. 이 2명은요. 야, 저는 이게 친일파들보다 더 나쁘다 봐요. 안중근이 의사가 죽인 이토 히로부미. 네.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죽인 시라카와 대장. 시라카. 심지어 더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 공사 있잖아. 이런 자들보다 더 나쁜 게 저는 윤미향 그다음에 김원웅이라 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본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이 뭐야? 김원웅이나 윤미향은 사리사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는 이런 자들이 아닌가. 이런 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전 다스리 된다. 이래 봅니다. 여기 댓글에는 가발을 법카로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가발을 한 게 아니고 김원웅이가. 가발 미용비를 법카로 했지. 저는 이게 가발을 법인카드로 산 건 아닌 거고 가발을 미용할 때 가발도 머리 좀 깎고 세탁하고 하는 모양이죠. 야, 자기 진짜 이게 카드 2년 동안 7,900만 원 법인카드 중에 2,200만 원이 전부 가발 미용 모욕비 전부 사적으로 예. 다 쓰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만화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성남문화재단 이재명이가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부장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의 그 산하의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 웹툰 만화. 거기에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출판사에다가
만화계 백인의 만화 출판 사업을 했는데요. 이걸 이게 그 시가보다 이게 90% 이상 부풀려 가지고 10억 6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 5억 정도 손해를 끼치는데 뒤로 돈도 1억 받은 것도 있어요. 만화. 근데 문제는 백인의 인물인데 제가 본 거는 이게 지금 백범하고 이봉창 그다음에 전월선 그다음에 김은봉까지 봤거든요. 와, 근데 전월선이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누구예요? 에모토 시마지죠. 에모토 시마지. 에모토 하면 이게 그 강본, 에모토, 시마지, 도차 이렇게 한자로 쓰는 모양인데 전월선이 독립운동 했다 하면서 동시에 창씨개명을 했더라고. 그래요? 아니 독립운동과 창씨개명을 40년에 1900 동시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월선 씨가 그 누구예요? 그 김문웅이 엄마죠. 그래요? 근데 만화가 430페이지야. 백번 김구 선생이 290페이지야. 백번 김구가 290페이지인데 전월선이 에모토 시마지는 430페이지인데 그중에 앞부분에 김원웅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7컷이 있어요. 김원웅이 탄생 신화 7컷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야, 저는 이게 후한무체도 뭐 북한이 완전히 뭐 우상화 교육도 아니고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그 만화를 김원웅이가 직접 그리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그걸 돈 받고 그린 만화가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요. 만화가하고 이게 출판사하고 이게 너무 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은봉도 엄청나게 미화해나가 다 학교에 썼죠. 제가 이게 만화 중에 그 아직까지 이승만이나 안익태, 백선엽 장군 이런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 얼마나 이게 김원웅이가 제일 공격 많이 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안익태 애국값 써야 된다. 네. 백선엽 장군 뭐 이게 친일했다고 이렇게 떠드는. 근데 저 엄마는 이게 에모토 시마지로 이게 그 창씨개명 하면서 자기는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자기는 이게 공화당부터 있었습니다. 민정당. 진짜 저는 이걸 좌파 패널들도 김문웅 이름 어찌 되니까 예. 아무도 평론 안 하려고 그래. 좌파들도 이게 완전히 뭐 김문웅이 한다는 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횡령 금액이 이번 거만 한 8억 되죠? 이번 거만. 근데 이미 기존의 것도 2건이 또 있어요. 기존의 독립운동가들 아들들 장학금 준다 해가 국회 카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돈 또 횡령했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 골재에서 만들어놓고 광복회 명의로 사업한 거예요. 기존 것도 이게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쫓겨났잖아요. 기존 거하고 이번 거하고 이게 합치면 10억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법정 최고형으로 빨리 이게 구속시켜야 된다 봐요. 고발했으니까. 10억을 횡령하면 최하전은 이게 5년 이상 살아야 된다 봐요. 5년 이상입니까? 최하. 알겠습니다. 이 김원웅이가 추미애를 유공자로 해서 상도 줬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상 최재형 상인가 아마 최정 그 독립운동가 연해주에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하고 거기에 그 정치인들 상을 줬죠. 참 김원웅이 얘기를 보니까 참 가지가지 한다 정말. 자,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 김무성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의 이 혼란상의 진짜 배후는 김무성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무성과 탄핵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단순히 당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당을 장악해서 총선에서 탄핵파 당으로 다시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차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제치고 박지원이 라인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위험한 집단들이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내각제로 가면 김무성이 총리, 박지원이 총리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워서 대통령으로 가면 유승민이를 한 번 더 내보자. 자기네 쪽에 황태자니까. 이런 그 음흠한 이 공작적 구도와 그림을 가지고 지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김무성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고 현혹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통 부의장이라는 헌법기관의 그 기관장으로 지금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 김무성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자가 평통수석 부의장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전에 이런 그 아주 위험한 공작 구도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가 착목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논평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 자, 이제 서정엽 변호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이나 글이 많이 오는데요. 네. 전 세계 그 12개국의 32개 해외 동포 대표들이 네. 만든 게 모임이 있어요. 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해외 동포 대표 이분들이 건의문을 쭉 발표했더라고. 긴급 성명을. 아, 예. 절대 김무성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예. 이제 그 성명서들이 엄청나게 외국 동포들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방송에서 김무성의 그 사불가론 왜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요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첫째, 김무성이는요 박지원하고 더불어서 사기 탄핵의 주역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있잖아요. 거기에 주범이 좌파의 박지원, 우파의 김무성, 유승민인데, 근데 김무성이하고 박지원이가 이게 결탁해가지고 탄핵을 기획부터 다 실행했거든요. 그럼요. 이 말은 결국에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자유파 상당수 국민들은 김무성에게 공적 1호입니다. 네. 이 점에서 보수 대탄압이 안 되잖아. 네. 보수가 통합이 안 되는데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평통 부의장은 이게 국민 통합의 구심 아닙니까? 해동포까지. 그래서 저째 안 된다. 이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 김무성이가 얼마 전에 그 대표할 때 옥새 들고 나르샤로 보수 괴멸의 총책임자였어요. 옥새 들고 나르샤. 자기는 이게 옥새를 대표실에 금고속에 이어놓고 몸만 날랐대. 어떻게 날랐던 간에요. 하여튼 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때 그 부산 영도다리로 튀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보수가 괴멸한 거예요. 네. 이런 게 책임 있는 자가 과연 이게 상징 자리에 가는 게 맞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요. 지금도 이 김무성이는 저는 범죄 수사를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 이거 수산업자 있죠. 네. 수산업자가 이제 대법원에서 7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산업자가 7명한테 116억을 사기치 가지고 7년 받은데 116억. 그 중에 김무성이 형 돈이 86억 4천만 원이야. 86억 4천만 원. 이게 김무성이 형 돈입니까? 전부 다 김무성이 돈이라고 소문을 파다합니다. 네. 그 외에 그때 그 김무성 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저는 뭐 돈이 김무성이 돈 많은 건 다 천하가 아는데 그 형은 모르잖아요. 하여튼 저는 김무성 돈일 가능성도 있다 보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이 형한테 피해를 줬는데 네. 문제는 이게 김무성이가 그 수산업자한테 접대받고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김영란법 다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차도 뭐 이렇게 받고. 예. 그럼 이게 수사를 받아야죠.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김무성이가 소개시켜 주가지고 음성섭 앵커부터 이동훈 기자까지 얼마나 피해 많이 받습니까? 김무성이가 소개를 하니까 믿고 만난 그렇죠.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한 번쯤 의심을 했을 텐데.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수산업자와 공범이라 봐요. 사실상. 그러면 이게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게 피해자를 평통 부의장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네. 저는 평통 부의장이라면 이게 뭐 전문성이야 뭐 다 원래 없지 정치적으로 가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어떤 분이 가느냐? 최소한 이게 대선의 1등 공신들, 뭔가 이게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주로 갔죠. 근데 김무성이 대선 때 이번에 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김무성이가 대선 때 공을 세운 게 뭐냐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차라리 제가 뭐 박주선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게 김병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이 사무차장이 차관급 사무차장이 석동현 변호사 저는 대환영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얼마나 대선 때 큰 공을 세웠습니까? 40년 직이잖아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석동현 변호사가 그냥 수석 부의장 해도 그러니까. 되지. 뭐 사무처장이야. 그것도 김무성이 밑에서 김무성이 똘마니 노릇을 왜 해? 석동현이. 그러니까 석동현은 이게 차관급이고 부의장은 총리급이라더라고. 왜 대통령이 예. 의장이니까. 부총리급. 예. 예, 헌법에 그러니까 92조 있다 있잖아요. 예, 의전상 부총리급인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김무성이가 대선 때 아무 한 것도 없는 사람을 왜 갔냐 말이에요. 그냥 공이 없다는 거죠. 립 서비스 몇 번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 예. 립 서비스는 몇 번 했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몇 번 했어.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이게요. 제 생각인데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게 윤핵관들이 다 바른정당 같은 계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 이게 윤핵관들이 김무성이를 밀었다. 음. 이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이게 제대로 봐야 돼요. 이 평통 부의장이 외국 교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외국 특히 나라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더 쏟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극렬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부의장한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사 실수를 겸하게 인정하고 아까 제가 세월호 7시 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이 김무성이 빨리 이게 저는 내정 처리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해외 교포 말씀하셨는데 해외 교포가 뭐 750만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뭐 일본 같으면 한 75만 명 사시고 뭐 대부분 미국에 사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현지에서 의지하는 조직이 3개입니다. 뭐냐면 교민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외교부 공간이 모든 곳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거의 유일하게 평통이에요. 평통은 모든 곳에 전 세계에 지부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통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의지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의지하는 게 이제 교포들끼리 만드는 그 교민회예요. 근데 이 교민회는 워낙 많아. 좌파 교민회도 많고 우파 교민회도 많고 막 그래서 이 교민회로 뭐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종교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시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000만 교포들을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평통이에요. 근데 이 평통이 그야말로 아주 그 정말 행동하는 자유파 시민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그래 김무성이를 부의장님으로 모시고 뭘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맨 먼저 그거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거요.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전 세계의 교포들이 평통 수석 부의장 김무성이라면 우린 협조 안 하겠다. 성명 연달아 나올 겁니다. 그런 예. 지금 이게 김무성이가 임명되니까 네. 딱 이 환영 성명 낸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명이 환영 성명을 냈어요. 누가? 박지원.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됐어요. 참 박지원이가 그것들 참. 김무성이가 내성된 데 대해서 경륜이 높기 때문에 적임자다. 예. 경륜이 높기 때문에 적임자다. 민주평통은 극우로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박지원이가 인터뷰했더라고요. 야, 박지원, 너 이게 이번에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집에 그 수첩하고요. 다 뺏겼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수첩하고 핸드폰 하나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자신하죠. 진짜 무식한 거예요. 원래 박지원이 혐의는 국정원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지. 이미 넘어왔고 예. 마지막에 집을 압수한 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장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장담합니다. 박지원이 바로 영장 청구돼요. 곧 이게 교도소 가면 이제 마이크 앞으로 방송 넣을 일이 없을 텐데 저는 박지원이가 김무성이를 이렇게 극찬하는 거 이 자체가 벌써 김무성이는 부적절한 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요. 예. 제대로 이게 저는 여론을 좀 수렴해 봐야 됩니다. 자꾸 이게 너무 윤핵관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진짜 잘못된 자리예요. 정말 이게 그 보수 플러스 합리적인 중도까지 통합하는 이런 게 자리거든요.
저는 제대로 예를 들어 박주선, 김병준 위원장이 그군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갈 수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요. 지금 댓글에 김무성이가 이 언론사 상층, 뭐 언론사 오너라든지 또는 뭐 사장이나 무슨 저 편집국장이나 이 오랫동안의 그 정치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 이 대다수 언론이 이 김무성이를 마치 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보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나 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 분노 이것들은 뭐 전혀 지금 그 언론에 좀 이게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한테 한마디 할게요. 오늘 제가 언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네. 김무성이랑 같이 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시비비 가리세요. 그게 언론이 그게 뭐야 도대체. 예? 그 김무성이 죽는다고 따라 죽을 거예요. 예, 조선일보부터 좀 정신 차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김무성에 대한 이 분노하는 민심도 기사 중에 한 번 정도는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하세요.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드릴게요. 마무리 이제 제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예.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원석이 무조건 총장 된다 그러셨죠. 했잖아요. 예. 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해요. 제가 알기로 27개 중에 근무 평정력 쭉 올 때 제가 들어봤더니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27기 동기들 선배들한테 이원석이가 1위고 그다음에 그 수사평정이 한동훈이가 2등이래. 저는 이원석한테 기대가 커요. 이원석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한동훈이 못 갖춘 걸 또 갖춘 장점이 많아요. 첫째는 이게 그 이원석의 장점은 검찰의 모든 사무에 능통합니다. 수사에도 능통하고 네. 그다음에 기획조정부장을 했죠. 기획에도 능통해요. 검찰의 모든 사무에 능통하고 두 번째 장점은 상하 모든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 말은 이게 늦게 시험은 늦게 돼서 69년생이니까 네. 한동훈보다 4살 많은데 동기죠. 그런데 위 사람도 좋아하고 아래 사람도 많이 따릅니다. 저는 한동훈은 너무 이게 어린 나이에 돼가지고 오로지 칼잡이 있잖아요. 수사만 오다 보니까 이게 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좀 부족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게 비판이 많이 있었고 무리한 수사도 일부 있었죠. 아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사과해야 된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원석은 훨씬 이게 더 겸손해 보이면서도 실제 겸손해요. 솔직하잖아. 네. 가발도 안 쓰고 있잖아요. 왜 누가 가발 썼다고 제가 말 안 하겠지만 가발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로 가발 안 쓰고 머리가 좀 짧더라고. 짧게. 아주 이게 그 인간적이면서 그 겸손한 모습이잖아. 상당히 기대 큽니다. 그래. 저는 이원석 정도의 예. 수사력과 검찰 리더십이면요. 예. 3명은 잡을 수 있다 봐요. 최소한 이게 문재인 일당, 이재명 일당, 그다음에 이준석 일당 3명을 좀 이게 확실하게 좀 이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원석 총장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 정도로 기대를 한다면 우리도 함께 이원석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입니다. 이제 청문을 거쳐서 정식 임명이 될 텐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앞으로의 활동도 함께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전에 보내드린 법부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